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셀티리온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속편을 오늘 갑자기 좀 만들게 됐는데요. 원래 예정에 없던 속편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또 주셨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면서 또 그쪽 커뮤니티에서 거기 계신 분들끼리 막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다. 특히 이제 영상을 만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무슨 거기서 뭐 반박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을 좀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다른 의견을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다가가는지 그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봐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괜찮은 커뮤니티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 영상에 대한 답글로 이런 답글이 달렸어요. 가투소의 이번 영상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왔다. 저 가투소는 어디냐면요. 네이버 카페 중에 가치투자연구소. 이제 저걸 줄여서 이제 가투소라고 그러는데 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번 가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뭐 투자랑 관련된 커뮤니티 중에서 제가 접해본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영향가 있는 커뮤니티예요. 답글에 제 영상 댓글에 뭐 싱크풀? 뭐 거기에도 제 영상이 공유가 돼가지고 막 여러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가보지 않았어요. 별로. 그 네이버 주주 게시판이나 그런 종목 게시판들 가보면요.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방적인 얘기들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안 좋은 얘기 나온다 하는 순간 어차피 그 글이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뭐 인격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건전한 토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찌라시 같은 글들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저 가치투자연구소는 제가 접해본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괜찮습니다. 좀 자정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도 좀 투자에 대해서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세요. 물론 저기에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올라오긴 하지만 근데 괜찮은 글들이 은근히 많고 저도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저기 가서 많이 참고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입해 보시기를 권하고 이 영상을 만든 두 가지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저 카페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근데 거기에 사경인 회계사의 셀티리온 헬스케어 동영상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그 반박글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뭐 감정적인 글이라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뭐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뭐 동의를 한다.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오리지널의 가격 공격 때문에 셀티리온이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데 대해서 반론을 해보겠다. 근데 하나 좀 정정을 하고 싶은 건요. 저는 셀티리온이 오리지널의 가격 공격 때문에 셀티리온이 수익을 내기 힘들다? 아까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뭐? 가격 공격 때문이 아니라 가격 공격을 한다면 그 경우에는 셀티리온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치킨 게임을 할 확률은 낮다. 치킨 게임을 할 확률은 낮은데 만약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주도권이 오리지널한테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를 대주셨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리지널의 무리한 가격이나 정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원가가 높을수록 마진이 작을수록 점유율 내주는 것보다 가격 인하가 더 많이 불리하다. 그리고 설사 마진이 높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비율의 가격 인하보다는 판매량 감소가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하락을 봐가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수익성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침입자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자,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가운데 문단 있죠. 아무리 마진이 높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비율의 가격 인하보다는 판매량 감소가 더 유리하다.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그냥 판매량을 줄이고 말 거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현재 수준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랑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경우 둘을 비교했을 때 50원짜리를 100원에 팔아서 하나에 50원씩 남는데 100개 팔았을 때 5,000원 이익. 이 상태에서 가격을 20% 떨어뜨리면 가격은 80원. 그러면 하나 팔 때 이익은 30원이 돼서 3,000원이 남는데 점유율이 20% 떨어지면
그 점유율이 80%가 되면 50원씩 80개. 그래서 원래 100개 팔던 게 20% 떨어져가지고 80개를 팔면 4,000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더 이익이 1,000원 크죠. 이게 가격을 40% 떨어뜨린다? 40% 떨어뜨리면 이익은 1,000원인데 점유율이 40% 떨어지면 3,000원. 가격을 70%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가격을 70% 떨어지면 2,000원 손실인데 점유율이 70% 떨어지면 1,500원 이익 여전히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20%, 40%, 70% 같은 비율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랑 점유율이 떨어진 걸 비교해보면 모두 다 점유율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말지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숫자로는 맞아요. 숫자로 맞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뭐가 조금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가격을 20% 떨어뜨리면 점유율이 20% 증가할 거다. 아니면 가격을 20% 올리면 점유율이 20% 떨어질 거다. 이게 지금 가격 인하폭하고 점유율이 변동하는 폭이 같다는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10% 떨어뜨렸는데 점유율은 30%가 오를 수도 있고 5%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가격을 20%만 떨어뜨려도 내가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20%랑 점유율 20%를 비교해가지고 야,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더 유리하잖아. 아니요. 가격이 20% 떨어졌을 때 점유율은 10% 줄을 수도 있고 30%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면 점유율이 뭐 늘어나겠죠, 반대로. 그래서 저걸 비교할 때 이렇게 같은 비율로 비교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건 올바른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무리 마진이 높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비율의 가격 인하보다는 판매량 감소가 유리하다. 이게 수학적으로 맞긴 한데 근데 같은 비율의 가격 인하랑 판매량 감소를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자,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로 점유율 하락을 봐가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수익성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침입자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점유율이 변동하는 걸 봐가면서 가격을 변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존슨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에 존슨앤존슨이 얀센 쪽이 유럽 시장에서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변동하는 걸 봐가면서 가격을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보면서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점유율을 많이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가 생겼냐면 존슨앤존슨 쪽에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아,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했더니 쟤들이 가격을 이렇게 들고 와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 데이터가 생겼거든요. 셀트리온 대단한 회사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저는 사실 과거에 셀트리온을 보던 시선에서 좀 바뀌었어요. 분명히 초창기에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게 된다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잖아요. 실제로 승인을 받고 FDA 승인을 받고 바이오시밀러를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건 인정해줘야 돼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인데 셀트리온이 대단한 회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 오리지널 신약을 만드는 애들도 대단한 회사라는 걸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둘 다 대단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 오리지널 제약업체 입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한번 저걸 점유율 하락 봐가면서 가격을 변동했더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많이 뺏겼다. 이 데이터가 한번 쌓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야, 초기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유럽처럼 다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수익성이 되게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가격 인하 정책이 어려운 이유로 뭐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주도해서 치킨 게임을 하려면 생산 원가에서 확실히 앞서야 되는데 그렇게 생산 원가에서 오리지널이 막 그렇게 앞서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의견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글에 대한 답글로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더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그 글에 대한 답글로 셀트리온이 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분이 답글로 더 보충을 해주신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오리지널 업체는 바이오시밀러 업체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가 못한다고 한다.
자, 오리지널 업체는 처음 개발 시에 이렇게 크게 잘 팔릴 줄 모르고 작게 해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자, 이 바이오 의약품은 임상할 때 허가받은 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려면 임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팔릴 줄 모르고 작은 단위로 허가를 득해놨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되게 작게 설계가 되어 있다. 자, 근데 셀트리온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1조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을 모델로 이걸 만들겠다 하고 작정하고 덤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생산 공장을 설계가 돼 있다. 생산 공장이. 그래서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특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가 절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얘기가 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은 공장에서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원래 지금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램시마의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자, 이 회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존슨앤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이비로션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기도 하지만 생필품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공장에서 수십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밸리데이션을 다시 해줘야 돼서 생산 수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세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세팅을 바꿔주고 뭔가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딱 특화해가지고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이 세 가지만 지금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 경쟁과 생산 수율 경쟁에서 셀트리온만의 특화된 경쟁력이 있다. 오리지널하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선다. 이건 말이 돼요. 진짜 오리지널 업체들은 캐파를 작게 설계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정이 만들어져 있고 셀트리온은 아예 작정을 하고 대량 생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면 이건 분명히 원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야, 내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했는데 있나?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 이 두려움보다도 뭐가 더 있냐면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되게 기뻐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투자하는 스타일이 되게 저평가된 회사를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치보다 싸게 나오면 그 회사를 가지고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뭘 분석하냐면요. 왜 이렇게 싸지? 이걸 분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가 좋지라는 분석보다 이 회사가 뭐가 나쁘길래 이렇게 싸지? 적정 주가가 내가 보기엔 5만 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3만 원밖에 안 하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는지. 그래서 계속 찾는데 이것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싸구나. 그걸 알면 기쁘다고요. 이것 때문에 산 거였어?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내리거나 이것 때문에 산 거였어? 야,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근데 왜 싼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불안한 거예요. 계속. 싸긴 싼데 뭐 때문에 쌀까? 내가 모르는 그 뭔가가 뭘까? 이러고 있다가 이것 때문이었어. 이때 되게 약간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왜 셀트리온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셀트리온 측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서 회장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막 이러는데 그게 왜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였는데 잠깐만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되는데?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기뻤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신났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어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구나 끄덕끄덕하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거야 이거 말이 되는데 해서 오케이 그럼 이건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자.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만 들어가지고는 말로는 모든 게 다 이게 되잖아요. 실제로 결과나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저 얘기가 맞다면 오리지널 업체들은 캐파가 작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은 캐파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공장을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저런 회사들은 되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팅을 바꿔줘야 된다면 어디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건 어디냐면요. 저 존슨앤존슨의 재무제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얘네들이 이런 상황인지
진짜로 수율이 좀 떨어지고 공장에서 수십 수백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지 캐파가 작은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뭘 봤냐면요. 존슨앤존슨의 사업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에드가라는 사이트 가면 그 10K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업 보고서에 해당하는 리포트가 거기도 우리 다트처럼 공시가 되거든요. 자, 거기 가서 제가 찾은 내용이 뭐냐면요. 존슨앤존슨의 생산 설비, 저 매니팩처링 퍼실리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설비, 밑에 오피스나 웨어하우스 리서치, 즉 사무실이나 창고, 연구실 시설 빼고 생산 시설만, 자 밑에 보면요, 그게 넘버입니다. 생산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자, 미국에 생산 시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40개예요. 생산 시설이 40개가 있고요. 미국 외에 또 한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장이 한 120개, 125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좀 말이 되려면 공장이 하나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면 그 수십,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 때 저거 세팅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장이 125개거든요. 저 사이트가 125개면 저 125개 공장에서 수십, 수백 가지 제품을 다 매 공장에서 매 공장마다 수십 가지 제품을 생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120개 공장에서 자, 이 공장에서는 뭐랑 뭐를 생산하고 이 공장에서는 뭐랑 뭐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을 할지, 아니면 진짜 이 공장도 100개를 생산하고 이 공장에서도 100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될지.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존슨앤존슨이라면 회사를 그렇게 운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요.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장치,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이 아닌 이상 그냥 사이트별로 특화해서 제품 생산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저 제품 중에 수십 수백 가지 제품, 아까 말씀드린 그 로션이나 이런 생필품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로션이나 생필품 쪽이 아니라 순전히 제약 쪽이니까. 자, 근데 저 125개 공장에서 제약과 관련된 공장이 몇 개냐면요. 자, 여기 컨슈머 세그먼트. 회사 생필품을 만드는 건 37개고요. 파마슈티컬. 이 제약과 관련되는 게 22개예요. 그 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도 이게 이제 공장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제약 쪽이 사이트가 22개가 있거든요. 미국에 6개가 있고, 미국 외에 밖에 16개가 있고. 자, 근데 저 제약 쪽에서 이 존슨앤존슨의 매출이 얼마냐면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달러로 보면 헷갈리니까 환율이 그냥 달러당 1,000원이라고 그럴 거예요. 원래 달러당 1,000원 훨씬 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매출이나 이런 게 높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자,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냐면요. 제약 쪽으로 36조입니다. 36조고 토탈. 그 다음에 저 레미케이드만 가지고 얼마? 6조. 그러니까 저 지금 22개 공장에서 36조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중에서 저 레미케이드가 6조거든요. 자, 그러면 22개 공장이 있는데 저 레미케이드가 매출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면 저 22개 공장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개는 순전히 레미케이드만 만들어서 돌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은 안 되는데, 확인은 안 되더라도 저 22개 공장에서 공장 하나에서 수십 가지 약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이 타당하지만 봤더니 공장이 22군데? 근데 레미케이드가 6조? 그리고 저 레미케이드가 매출이 6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캐파를 작게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 작은 캐파를 가지고 매출 6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캐파에서 매출 6조를 찍으려면 공장을 뭐 어떻게 돌려야지 6조가 나올지. 처음에는 작게 설계했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 공장을 증축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접근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의견 주셨던 내용 중에 처음에는 했다가 잠깐만 하게 되는 게 생산 캐파가 작게 설계되었다? 근데 그 캐파가 작게 설계되었는데 매출 6조를 찍는다고?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은 공장에서 수십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밸리데이션을 다시 해줘야 된다? 안 그럴 확률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끄덕끄덕해지면요, 말이 되네, 오케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말이 되게 나오는지 연결을 시켜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뭘 찾아봤냐면요, 그 밑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밑이 아니라 이건 뭐 제 영상에 대한 답글로 누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회계사가 단클론 항체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바이오의 문외한이시니 생산한 원가가 왜 싼지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합니다. 맞아요. 저는 뭐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모릅니다.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바이오나 제약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뭐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셀티론이 원가 경쟁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자, 기존 오리지널에서는 20년 전에 개발 시 적용한 생산 공정을 지금도 사용한다. 20년 동안 그 생산 공정 역시 엄청나게 발전했고, 자, 20년 전에 만든 생산 공정과 현재 셀티리온이 만든 최신 공정은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오리지널 제약사 같은 경우는 처음 허가받을 때 그때 그 생산 공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설계했던 공정과 지금 셀티리온 공정은 원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20년 전에 생산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그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될 수 있는데, 찾아봤어요. 저 레미케이드를 진짜 생산하는 공장이 어딘가 한 군데만 있나 찾아봤더니요, 3군데 있어요. 저 레미케이드를 생산하는 공장이 네덜란드에도 하나 있고, 미국 안에는 펜실베니아에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케이드를 저 3가지 사이트에서 생산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캐파를 작게 설계를 했더라도 나중에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유럽에 진출하려면 뭐?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공장을 새로 지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 새로 지어진 공장은 20년 전의 공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설사 20년 전의 공장이라고 하죠. 그래, 최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저 3가지 공장이 전부 다 20년 전, 아니면 물건을 팔자마자 바로 대박이 나가죠. 바로 그 다음에. 근데 아마 저 유럽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다시, 아까 그분 논리대로라면 유럽에 있는 저 생산 라인들은 거기서 다시 임상을 거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몇 년 걸렸을 거예요. 몇 년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거나 20년 전에 설계한 공정대로 지어졌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거나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건 저건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만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 펜실베니아에서 생산된 게 임상 실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미국 내에서 팔 수 있다. 근데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나중에 지금 공장이라서 생산 원가가 낮지만, 펜실베니아 공장은 20년 전에 지금 공장이라서 저게 원가가 높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셀트론이 들어가면 저 펜실베니아 공장에서 만든 제품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오케이. 가능. 자,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 이게 지금 자꾸 생산 원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 그 처음 반박글이라고 올리셨던 그분 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무리하게 가격 이견을 주도해서 치킨 게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이 치킨 게임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하려면 오리지널이 생산 원가에서 확실히 앞서야 된다. 자, 이 개발비랑 생산비를 합친 생산 원가에서 확실히 앞서야 그런 카드를 꺼낼 건데, 근데 확실히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카드를 꺼내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심지어 생산 공정이 최신의 공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킨 게임을 하면 셀티론이 더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의견 같은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요, 이 원가 안에 개발비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킨 게임을 할 때 고려하는 원가는 이 개발비가 아니에요. 자,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치킨 게임 제일 유명한 게 PC방. 시간당 200원. PC방 한 시간에 시간당 200원 받아가지고 저게 남을까요? 적자예요. 한 시간에 200원씩 받아가지고 남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너 죽고 나 죽고 치킨 게임이 될까요? 자, 치킨 게임을 할 때는 뭐만 고려하냐면요, 모든 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가 중에서 뭐만 고려하냐면요, 변동비만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들어가 버렸던, 이미 투자가 된 그 설비나 아니면 R&D 개발비 같은 건
이제 와서 사실은 더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더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건 일종의 고정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라인을 유지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어차피 그 돈은 이미 들어가 버린 돈이에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변동비가 얼마냐. 그래서 그 변동비 이상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치킨 게임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저 PC방이 왜 시간당 200원이 돼버리냐면요. PC방에서 변동비는 뭘까요? 이미 저쪽 PC방이나 우리 PC방이나 지금 사실 처음에 PC방 차릴 때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컴퓨터 깔았고. 근데 지금 순간 이제 서로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요. 과거에 그렇게 인테리어 했던 비용, 내가 샀던 컴퓨터, 이 투자 원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얘랑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돌리기 위해서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PC방 같은 경우는 전기세 말고는 들어갈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200원 가지고 전기세만 뽑아내면 서로 상대방이 지지치고 나갈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비만 뽑아내면 치킨 게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붕어빵 장사다? 붕어빵을 파는데 저 앞에 또 붕어빵 누가 와서 판다? 그럼 둘이 치킨 게임이 되더라도 뭐 밑으로는 안 내려가냐면 붕어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잖아요. 밀가루값, 팥값. 그래서 밀가루값, 팥값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값, 팥값보다 더 낮춰가지고 팔 수는 없죠. 최소한 밀가루값은 건져내야 되니까. 하지만 고정비는 어차피 내가 과거에 들어가 버린 돈이니까 단기적으로 치킨 게임을 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지금 PC방 같은 경우에 저 변동비, 전기세만 뽑아내면 오케이. 전기세만 뽑아내면 다만 전기세가 100원 들어가는데 시간당 250 받으면 오케이. 시간당 100원이라도 지금 남는 거니까. 그래서 치킨 게임이 되고 상대방이 지지치고 나가면 그때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기세 말고는 들어갈 변동비가 없고 근데 대신에 뭐 알바 인건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알바 인건비는 뽑아내야죠 또. 그래서 전기세 뽑아내고 알바 인건비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까 생산원가, 생산단가, 생산원가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그러는데 생산단가가 아니라요. 변동비. 즉, 저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치킨 게임을 하려면 생산원가에서 확실히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치킨 게임을 하려면 원가 구조, 특히 변동비 구조에서 앞서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원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개발비, 생산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원가, 이 제조 원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판매 원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PC방 알바생, 그 생산 원가는 아니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지만 그 알바생 인건비도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 수수료가 됐든 뭐가 됐든 변동비가 생기면 그게 제조 원가냐 판매 원가냐 고려하지 않고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비 싸움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저 제조 원가뿐만이 아니라 판매 원가까지 다 빼고 나서 영업이익이 큰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기서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셀트리온이 저런 글로벌 제약사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즉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40%인데 즉 팔아가지고 40%가 남는데 쟤네들은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된다. 그럼 40% 이익 내내랑 25% 이익 내내랑 치킨 게임을 하면 그럼 여기는 아직 4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근데 얘들은 25% 밑으로 더 낮추면 그러면 얘들은 손실 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셀트리온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기 조심하셔야 될 게 데이터가 좀 왜곡돼 있어요.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약을 만들 때 제조 원가가 30이다 그러면요. 실제 제약회사에서 비용은 제조 원가보다 큰 게 판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데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요 사실. 바카스 만드는데 원가가 뭐 들어가겠어요. 타우린, 바카스 만들 때 제일 비싼 게 뭐냐면요. 병이에요. 병이 더 비싸요. 안에 알맹이보다. 그래서 약은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판관비가 2배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광고 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줄인다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하고 로비하고 접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제조원가 30에 판관비 60. 그래서 원가가 둘 합쳐가지고 제조원가랑 판관비 합치면 원가가 90인데 여기다가 마진 30 붙여가지고 120원에 판다? 자, 그러면 마진이 30원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자, 이 판매 가격 120이 매출액이 되고 이건 매출원가, 이건 판관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30이거든요. 그래서 120 팔아서 영업이익 30 남으니까 4분의 1 남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5%예요. 이게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25% 나오거든요. 자, 근데 셀트리온은 뭐가 다르냐면요.
제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버리나요?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한테 넘겨버리죠. 자, 30에 만든 다음에 이걸 헬스케어한테 50에 넘겨버린다고요. 그래서 헬스케어한테 50에 판매하고 나면,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30, 원가 30인데 50에 팔았으니까 자기는 이익이 20이 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50에 사온 거에다가 자기가 판관비 60을 들여가지고, 그럼 원가는 110이죠. 사온 원가 50에 판관비 60, 110인데 그걸 120에 팔면 자기는 이익이 10이 나거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32이익을 자기가 혼자 다 가져가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20을 가져가고 헬스케어가 10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이 구조에서 또 바뀌어요. 헬스케어가 판관비를 많이 쓰진 않아요. 헬스케어도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통사한테 판권을 넘기고 실제로 저 판관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유통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줄인 거고요.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아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25%인데 셀트리온 영업률이 몇 프로일까요? 50에 비용이 30이잖아요. 이익이 20이고. 그래서 이게 20이 영업이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50분의 20 하면 40%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조가 같은데 같은 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존슨앤존슨 같은 구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5% 계산이 되고 셀트리온 같은 구조, 판매사를 따로 두는 구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출이 돼요. 왜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매출액이 작게 산출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 셀트리온은 영업이익률이 40%고 존슨앤존슨은 영업이익률이 25%니까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고 치킨게임에 유리하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이 구조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저 안에서 원가 구조를 가보면요. 실제로 아까 수율 얘기를 하잖아요. 셀트리온이 진짜 글로벌 제약사보다 수율이 더 좋다, 효율이 더 좋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원가에서 이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 재무제표인데요. 자, 매출 원가랑 판관비 합계 비용이 3천억 정도 나오는데 재료비가 뭐 700억, 400억? 이게 또 막 재고자산 변동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 회사는 또 일괄적으로 이게 분석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전체 원가에서 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저것도 분명히 원가니까 이왕이면 줄일 수 있으면 좋고 수율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저게 수율이 예를 들어 2배 높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전체 비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 수율이 높으면 무조건 우리가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진짜 많이 나가는 비용, 실제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더 중요한 비용이 뭘까요? 자, 지금 셀트리온 재무제표에는 제조랑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판매랑 관련된 부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유통사 셋을 합쳐서 봐야 될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보여드리면 여러분 오히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존슨앤존슨 걸 보여드릴게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자, 매출액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76조, 원가는 24조고 판관비가 21조, 그리고 R&D가 10조. 우리나라는 이거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31조를 판관비로 보거든요. 어쨌거나 원가보다 판관비랑 R&D 합친 이쪽이 더 크죠. 그리고 실제 제품 원가 24조. 그러니까 원가율이 30%밖에 안 돼요. 30%. 근데 이 원가 안에는요,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원가 안에는 재료비, 그 다음에 공장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인건비, 그리고 뭐냐면 공장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원가, 매출 원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24조 원가 안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높다고 해서 치킨 게임을 하면 유리할 거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자,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할 수 있냐면 이 판관비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이 판관비 비중이 되게 높은데 저 판관비가 셀트리온 입장에서 변동비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셀트리온은 자기들이 직접 유통을 하지 않고 유통업체를 거치잖아요. 저 약이 팔리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수수료로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약이 팔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 판관비에서 변동비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 치킨 게임을 하게 된다면
재료비 수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재료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저 판관비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서정진 회장이 연초에 그 기자간담회 같은 거, 기자간담회였나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했죠. 서정진 회장이 글로벌 직판 체계로 2020년 한국 제약에 우뚝 설 거다. 그러니까 직판 체계를 얘기했다고요. 왜? 지금처럼 유통회사에 수수료를 많이 떼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잖아요. 쟤들한테 파는 거 대비 수수료를 몇 프로 줘야 되는데, 근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자체 유통망이 있고 이미 거기서 영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걸 깨고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제품 생산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 경쟁력만 가지고는 힘들고 저 유통에서의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경쟁이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직판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일 거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아,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 아, 이렇게 가겠다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반대쪽에서 하는 의견을 들어보고 반대쪽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나오고 있는지 이걸 같이 보시는 게 투자자한테 유리합니다. 왜 주주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냐면요. 만에 하나 진짜 셀트리온하고 존슨앤존슨하고 치킨 게임을 한다면, 진짜 치킨 게임을 한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원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누가 승자가 되냐면요, 총알이 많은 애. 그러니까 아까 PC방끼리 붙으면요, 돈 많은 애가 결국 버틴다고요. 돈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면 내가 건물주다, 그래서 이 PC방 아니어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하면은 그 사람하고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돈 많은 애가 이길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셀트리온 현금 자산이 3조 4천인데요 현금이 4천억 있어요. 많죠. 현금 4천억. 근데 이걸,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셀트리온만 보지 마시고요, 상대방도 봐야 됩니다. 존슨앤존슨 현금이 얼마 있을까요? 제가 존슨앤존슨은 얘랑 비교하면 지금 자산을 안 보여드릴게요. 자산을 안 보여드리고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만. 현금이 17조입니다. 셀트리온 자산이 3조 4천인데요. 존슨앤존슨은 현금이 17조가 넘어가요. 치킨 게임 하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이 1년에 매출이 지금 1조가 조금 안 되잖아요. 1년에 매출이 1조가 좀 안 되는데 존슨앤존슨은 순이익이 1조가 넘어가요. 치킨 게임을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고, 만약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주주분들이 그걸 인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격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치킨 게임 하겠다고 먼저 덤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진짜, 아니 누가 영상에 답글로 뭐 이거 올렸어요. 너 셀트리온 안티냐라고. 안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 셀트리온하고 미국에 있는 존슨앤존슨이 만약 붙는다? 누구를 응원할까요? 셀트리온이 이기길 바래요. 아니 요새 우리나라 지금 기업 중에서 지금 사실 우리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몇 개나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 바이오 시장에서 시빌러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쪽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선전해 주기를, 진짜 우리나라 그쪽에서 1등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소원이 없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저도 살기 좋아질 거고 당연히 셀트리온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응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사를 응원하는 것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기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을 응원하고 그 단체들이 잘 되길 바래요. 하지만 그 자선사업 단체에 투자를 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부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것과 그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셀트리온 망하라고 올린 영상이 아니에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더 현명해지시고 더 똑똑해지길 바라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런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깊지 않고 그냥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에 들어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주 입장에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 종목 주가가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잘못 알고 이상한 걸 오해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산다? 아 진짜 제가 이거 강의 때 보여드린 사례인데요.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회사가 있는데 5,000원대 샀습니다. 5,000원대 샀던 게 그때 제가 샀던 이유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한 4, 5년 뒤를 내다보면서 4, 5년 뒤를 기대하면서 샀는데 이게 투자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3배까지 올랐어요. 5,0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가버렸다고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요. 이 회사가 갑자기 상한가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사이에 거의 뭐 50% 올라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맞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부러워 보이죠. 뭐 신나겠죠. 저 같은 게 좀 짜증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요. 저게 상한가가 왜 갔냐면 제가 생각했던 제가 분석해서 알고 있던 그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오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테마주가 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게 무슨 정치 테마주가 돼버려가지고 아 누구랑 관련이 있대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땡땡땡 테마주 누구누구 테마주 이래가지고 갑자기 저게 저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던져요. 그렇게 이게 테마주다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이 회사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오는 거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저거 그냥 15,000원에 3배 돼가지고 2배 먹고 그냥 팔아버린 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게 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줘가지고 너도 이익 많이 냈네 좋겠네. 아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요. 제가 저거 5,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았잖아요. 원래는 한 5년 정도 내다보고 들고 있으려고 했던 주식인데 테마주가 돼서 팔아버렸거든요. 그 뒤로 저 종목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5년 뒤에 5년이 안 돼서 12만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5,000원일 때 사가지고 15,000원 될 때 팔아버렸다고 여기서. 왜? 테마에 엮이길래. 테마에 안 엮였다면 저걸 계속 들고 가면서 이렇게 10배가 뭐예요? 20배를 먹었을 수 있었는데 테마주가 되면서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짜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와야지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투자할 때 야! 뭐 이렇게 답글 또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커뮤니티 가봤더니 카페에 이런 글이 포워드 퍼 100조차도 의미 없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K바이오 정세에서 성장 모멘텀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한 셀트리온에게만 특히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개미들의 습성이라고 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뭐가 폭발적으로 성장이고 메가 트렌드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기존 주주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가 높으신 분들끼리 와서 회사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거 이걸 진짜 좋아하실 거냐. 물론 단기적으로 한두 달 들고 있다 팔 거면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겠죠. 근데 진짜 이 회사랑 장기적으로 진짜 셀트리온이 진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장 확실하게 내고 메가 트렌드를 끌고 갈 거라면 그래서 내가 5년 10년 가져가서 이 회사를 가지고 20배 30배 수익을 낼 거라면 그런 사람들이 끼어드는 걸 경계를 해야 되죠 오히려. 그래서 회사에서 정확히 아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들어왔다 뭐 하냐면요. 이번에 이익률이 좀 생각보다 안 좋더라. 영업이익이 빠지더라. 그러면 갑자기 뭐야? 저쪽에서 얘기했던 셀트리온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애들 걔들 말이 맞는 거야? 오이씨 던져야겠네? 주가 폭락해 버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회사가 지금 재고 쪽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구조상 잠깐 일시적으로 이익이 나빠질 수 있어. 구조상 그래.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잠깐 힘들 수는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베터나 또 다른 신약들이 성과가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아직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직 버틸 수 있어. 그 상황까지 갈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알면.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던져버린다니까요. 주가가 그래서 폭락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게, 그 회사에서 이해를 넓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찬티냐 안 티냐, 너 공매도 세력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 하나만 투자하고 주식 투자 끝낼 거냐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그 방법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 해나가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또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행인 건 답글로 이런 답글들을 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셀트리온 주주입니다. 진짜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투자의 패인이 이런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소유하면 얻게 되는 리스크를 봐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회계사님, 객관적인 시각의 셀트리온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셀트리온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의견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 소송하겠다, 입을 막겠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이 오가면서 회사에 대한 좀 긍정적인, 물론 헛소리나 루머가 퍼지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얘기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건전한 토론이 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른 주주분도 뭐 이런 거, 저는 6년째 셀트리온을 보유 중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하여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헤쳐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자,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저는 투자가 O냐 X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회사를 사야 돼 말아야 돼,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회사 좋아 나빠, O야 X야, 저한테 그래서 셀트리온 사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문제는 O냐 X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본 투자 의사결정은요, 세모냐 물음표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안 좋은 회사, X로 결론 나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음표인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회사, 버핏이 그러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가 잘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저한테 어떤 회사냐면요, 물음표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아까 말씀 주셨지만 회계사가 뭘 알아? 진짜 몰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 물음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을 안 하는 거지, 회사가 X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지워가는 과정이 분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워가면 회사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회사는 이 회사는 가겠다, 무조건 O다, 아니면 무조건 이 회사는 안 좋다 이렇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좋아지면 이렇게 풀릴 수 있고 안 좋아지면 이렇게 풀릴 수 있는데 어떤 확률이 더 높을까, 어느 쪽 베팅이 더 높을까, 그리고 좋게 풀렸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하고 안 좋게 됐을 때 내가 잃게 될 손실하고 확률을 따져봤을 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래서 이 세모의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O냐 X냐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 이 회사 100% 간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남아있지 않죠. 100% 간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와가지고 한 방에 쏟아붓고 거기서 수익 낸 다음에 은퇴했죠. 왜 여태까지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O냐 X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세모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죠.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항상 세모예요. 세모.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O냐 X냐 100%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계속 세모예요. 계속 세모. 그래서 그 세모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많았거든요. 끝도 없어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하는 경우보다 잘못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삽질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줄여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셀트리온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줄여가는지, 아니면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의문을 던지고 접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셀트리온이 그래서 O냐 X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지, 이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그게 서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그 싸움이 되면 서로 그러니까 반대쪽 의견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은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도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내 물음표를 지워주지 않는다고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저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서로 이 건전한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 이 건전한 토론이 되면 얻어갈 게 많은데 서로 막 감정 싸움이 되면 별로 양쪽 다 건질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어떤 논란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이왕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아까 그 글을 올리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또 제 글을 이렇게 링크를 하신 분도 약간 조금 제가 우려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봐라, 안 좋은 게 세 가지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링크가 좀 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그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7개, 3개 얘기해도 3개만 얘기가 될 거다. 물론 지금 이 영상에서 7개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서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커뮤니티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가투수라는 공간이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 진짜 대한민국 투자 문화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기쁨일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